비 소식과 함께 뜨거운 여름 7월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생각하게 한 일주일이었는데요.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또 흔들렸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바뀐 평범했던 퇴근길. 희생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빠이자 남편이며 동료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부터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그리고 이번엔 시청역 참사까지 평소 점심을 먹거나 회식을 하던 거리, 출퇴근길 위의 비극이 잊을 새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입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도심 속 퇴근길은 느닷없이 인도를 침범한 차량 한 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역주행한 차량은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고 뒤에 있는 음식점 유리창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붐비는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사고가 난 탓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상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은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간 것이냐고 다급하게 경찰에 물으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돌음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시민들은 처참한 광경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명이 인도에 나란히 누워 있더라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그 도로가로 건널목 우측으로 7명이 나란히 누워 있어요. 사고가 난 지점 바로 옆 가게에서 퇴근 후 식사를 즐기던 시민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면서 시청역 일대 교통도 한때 마비됐습니다.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약 200m 구간이 부분 통제됐고 사고가 난 거리는 이동이 완전히 제한됐습니다.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운전자의 나이에 주목하는데요. 환갑을 넘긴 68살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늘고 있지만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고령 운전이란 말도 생각해 볼까요? 100세 시대란 요즘 환갑을 넘기는 게 고령인가 의문도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9천여 건으로 3년 연속 증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쟁점 모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란 뜻인데요. 운전자 발 및 페달 조작을 촬영하는 블랙박스, 그리고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필요성 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도 이제 옛말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6월에서 8월로 3개월인 여름의 기간을 공식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98일 수준이었던 여름, 최근 10년 평균은 127일까지 늘어났습니다. 4개월이 훌쩍 넘는 거죠.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장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느닷없이 폭우가 내리다가 떼약볕이 내리쬐는 게릴라성 호우가 더 흔해졌습니다. 기후위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비 피해 없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안양천 일대. 둔치가 잠기기 직전까지 올랐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서 보행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60mm 이상의 비가 내린 지역도 있는 서울의 경우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일부 지하차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해제되더라도 한강 수위와 하천 범람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출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자치단체도 침수 등 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담당 공무원들이 비가 많이 오고 예보가 예정이 되면은 전부 다 알려주세요. 저는 보행 금지된 구역은 안 들어가고 어디든지 둘러서 갈 수 있는 길이 돼 있어요. 2년 전 물난리가 났던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는 빗물 바지가 막혔다는 신고 10건가량이 접수돼 세찬 비를 뚫고 청소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 설치한 빗물 차단막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들어가고 힘들가 됐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막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불안하죠. 만전의 기회이죠.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 소방당국도 배수구 막힘, 역류 신고를 접수하고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대본 1단계를 발령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누적된 강수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저지대 통행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서 합법적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국가 공인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처음 정치 용어로 쓰이기 시작해 우리 국회는 현재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 필리버스터 타이틀은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연설로 기록되고 있고요. 개인 최장 기록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12시간 47분입니다. 소수여당 국민의힘이 2년 만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발동시켰습니다. 여야 대치 끝에 1시간 늦게 시작한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해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우 의장이 중립을 잃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해병 순직 1주기 이전에 특검법을 마무리한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받아들이라 촉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상징이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된 최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야당도 맞불 토론으로 대응했습니다. 22대 첫 필리버스터와 함께 대정부 질문은 무산돼 출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퇴장했습니다.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입니다.
야권 의석이 무제한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분의 3, 즉 180석이 넘는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그걸 양쪽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상태거든요. 이제 랩을 까서 다 펼쳐보면은 양쪽은 거의 그냥 비계 덩어리만.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올특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공의 참여 거부 등으로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총각을 다투는 환자와 가족이 이 더운 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약은 밀리고 치료받기 위해 먼 병원을 넘나드는 위태로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이나 거리로 나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환자들이 도로 위에 선 건 초유의 일인데요. 그만큼 갈등 해결이 절실하다는 뜻일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환자와 가족들로 보신각 앞이 가득 찼습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 더는 못 참겠다며 환자단체로선 이례적으로 집회를 연 겁니다. 집단 휴진 철회하고 의료 공백 해소하라! 환자들은 의료진이 또다시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절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며 핑계대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의정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와 양보하며 진솔한 대화를 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료계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휴진 첫날 수술과 외래가 전주 대비 20에서 3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됐는데 서울 아산병원 관계자는 진료 감소율은 그보다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진으로 인한 혼란은 아직 크지 않지만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의 휴진도 예정돼 있어 환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보여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81살,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고령 논란을 피하지 못한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주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참패 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바이든은 90분짜리 토론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 한 일을 봐달라고 호소했는데요. 80살을 한자말로 우산산에 목숨 수를 써서 산수라고 합니다. 우산이라는 글자 속에 숫자 8과 십자가 들어있다는 데서 따온 말인데요. 80살쯤 되면 인생사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한 우산을 쓴 것처럼 담담할 것 같은데 후보 사퇴의 압박 속 이번 비바람은 꽤나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는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참석한 주지사들도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he president is our nominee. The president is our party leader. And the president has told us, and he was very clear back there, that he is in this to win this. He is not theoretical for government. What we saw in there today was a guy who was the guy that all of us believed in the first time who could beat Donald Trump and did beat Donald Trump. 바이든 대통령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패한 90분의 토론이 아닌 3년 반 동안 한 일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용태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앞으로 48시간이 바이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말 이전에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대선 후보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와 이튿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 등 공개 일정에서 바이든이 내놓을 한마디 한마디가 거취와 직결될 거란 의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다시 바짝 조였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38초 분량의 새 광고를 통해 트럼프는 반란을 주도했고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것을 예고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